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참 많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세 종목이 수요 예측 결과를 같이 발표합니다. 한 번에 청약하는 종목이 몰리다 보면 저도 한 종목씩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워밍업으로 미리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을 보면 화요일과 수요일에 네 종목이 같이 청약을 합니다. 이 네 종목은 환불 기간이 이틀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6종목이 청약이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3분기 실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상장까지 끝내려고 이렇게 몰아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많은 종목들이 겹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비례 청약을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는데 이 중에서 BI 매트릭스는 수요 예측 결과를 목요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일요일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메가터치나 컨택, 큐로셀은 30일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오늘 워밍업으로 미리 파악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월요일에 다시 묶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의 청약 조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메가터치는 NH투자증권이 주관합니다. 상단 공모 가격이 4,000원, 모집 금액은 208억 원으로 소형 종목이고요. 컨택은 대신증권이 주관을 하는데 상단 공모 가격은 22,500원입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금액이 464억 원으로 중형급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큐로셀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요. 상단 공모가가 33,500원, 모집하는 금액은 536억 원으로 이 종목 또한 중형급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세 종목을 차례대로 볼 텐데 먼저 메가터치입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를 만들 때 2차 전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2차 전지를 충전시키고 방전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만들어지면 반도체에 전기를 흘려보내서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웨이퍼 위에 만들어진 반도체에다가 화면처럼 생긴 핀들을 이용해서 전기를 흘려보내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런 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작년까지는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각각 45%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2차 전지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는 올해 침체를 겪고 있었죠. 그래서 메가터치도 이런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종목은 한국 주식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큰 테마인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모두 해당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약간 특별하게 생각이 됩니다. 손익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와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10%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제품의 마진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18억 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전년 매출액보다 약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잘 성장해 오다가 올해 주춤하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내년에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면 내년에 큰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공모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8개 유사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8개 기업을 다 비교하지는 않고요. 유사기업 중에서도 2차전지 테스트 대표 종목인 A프로 그리고 반도체 테스트 대표 종목인 리노공업 이 두 종목과 한번 밸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주가 기준으로 A프로는 현재 PER이 18.6배입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의 PER은 23.3배인데요. 메가터치는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24.7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A프로나 리노공업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유사기업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공모가 상단 가격이 괜찮은 밸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조금 애매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847만 주로 전체 주식의 40.8%가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고요. 상장일의 기존 주주 물량은 1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취득 단가가 나오는데 이게 액면 분할로 가격의 10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취득 가격을 보면 투자 시기에 따라서 가장 적은 가격은 500원,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이 1,400원입니다. 특히나 21년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의 평단가가 1,400원인데요. 이번에 공모가를 4,000원으로 책정했으니까 2년 전에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들은 공모가에 정리를 하더라도 약 3배 정도 차익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밸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공모 가격은 다소 높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터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종목 컨택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 지상국이 필요합니다. 컨택은 이런 지상국을 설치해주고 또한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나 회사들이 컨택에게 지상국 건설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은 지구를 계속 돌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지구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를 받는 지상국이 지구에 하나만 있다면 인공위성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는 정보를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컨택은 전 세계 각 지역에다가 본인들의 지상국을 만들어 놓고 인공위성들이 본인들의 지상국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그리고 남미까지 전 세계 각 지역에다가 지상국을 건설을 해두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지상국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지만 이제는 컨택의 지상국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택의 지상국에 세계 각국의 위성들이 보내주는 정보가 들어오다 보면 또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런 부분이 향후 본인들의 성장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세계 각 지역에다가 지상국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돈 이상을 지상국 건설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향후 실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공모가를 미래 실적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밸류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지면 시가총액이 3,237억 원이 되는데요. 우주항공 관련주 중에서 중형급 종목 중에 제노코가 시가총액이 1,225억 원, 그리고 세트레가이는 2,453억 원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컨택은 공모가 기준으로 이들 종목보다 사이즈가 더 크게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컨택은 작년 6월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기업 가치가 1,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만에 밸류를 1,300억 원 높여서 등장하는 것인데요. 과연 수요 예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장일에는 433만 주로 전체 주식의 30% 정도가 유통됩니다. 유통 물량은 보통 수준이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약 절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을 주관하는 대신증권은 작년 6월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당시 주당 가격이 15,5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들 중에서 가장 높게 취득한 가격은 15,500원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정해지면 기존 주주들이 취득한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오는지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마지막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인데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술해서 암이 생긴 곳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었죠. 그리고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다가 지금은 환자의 면역세포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면역치료제를 바이오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치료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싸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백혈구인데요. 백혈구 안에서도 T세포라는 게 이 역할을 담당합니다.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여기 환자 몸에 생긴 특정 암을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DNA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T세포를 증식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다시 환자 몸에 투입을 해서 강화된 T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도록
만드는 치료제가 면역 치료제인데요. 큐로셀은 이런 면역 항암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보면 혈액암 두 종류의 연구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림프종은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고 백혈병은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암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상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종목은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답게 현재는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림프종 치료제가 25년도에 신약 판매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요. 그래서 25년부터 매출이 나오면서 26년도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26년 실적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다 보니까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는 바이오 종목이 어디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상장한 종목 중에서 올해 4월에 상장했던 지아이노베이션 그리고 21년 8월에 상장했던 바이젠셀은 면역 항암제를 연구하는 종목이었다고 기억하는데요. 바이젠셀은 현재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5분의 1 수준입니다. 아마도 연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아이노베이션은 올해 4월에 상장했을 때보다는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원 정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큐로셀은 이번에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아이노베이션의 현재 밸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큐로셀은 상장일에 292만 주가 유통됩니다. 전체 주식의 21.5%만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좋습니다. 아마도 주관사에서 상장을 성공시키려고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 확약을 걸도록 잘 설득이 되었던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의 절반은 기존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스톡옵션 물량이 아주 많지만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게 세 종목을 워밍업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세 종목을 묶어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와서 어느 종목을 청약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